당신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가던 그 공간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과 재물은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평생 가난이 머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집 현관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깨진 물건이 있습니까? 오래된 신발이 쌓여 있습니까? 죽은 화분이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도 집의 첫인상인 현관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사람이든 재물이든 첫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의 분위기와 물건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부와의 연결점은 줄어들지만 현관은 여전히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어둡고 어수선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마음도 답답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편안합니다. 밝고 정돈돼 있고 환영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차이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삶의 기운은 공간을 따라 흐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과 이어진 문이 막혀 있으면 사람도 막히고 관계도 막힙니다. 반대로 문이 열려 있고 환하면 기운도 순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현관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복을 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영상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공간에 숨겨진 운명의 갈림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분도 가족과 사는 분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마음의 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답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관을 단지 들어오고 나가는 길로만 생각합니다. 집안에 신경 쓸 것은 많아도 현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신발 놓고 우산 세워두는 곳 정도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집 밖과 집 안을 이어주는 문, 관계와 고독을 나누는 문, 새 희망이 들어오기도 하고 외로움이 나가기도 하는 통로입니다. 과거의 스승들은 이 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건을 두는 자리, 빛이 들어오는 방향, 그 공간의 정리 상태가 사람의 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풍수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첫 문이 막히면 삶이 막히고 첫 문이 열리면 사람도 열립니다.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현관처럼 집의 출입 공간은 사람의 외부 관계와 동일한 상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관계도 정체되고 삶이 축소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현관 물건을 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조금씩 다시 열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고립감, 소통의 어려움, 정서적 불안이 커지는 이유를 이 공간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집 치우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돈하는 시작점이 어디인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마음의 편안함,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집보다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돌아다니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은 집 안과 집 밖을 이어주는 유일한 문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출입구,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첫 자리, 방문객이 없더라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관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종종 현관을 무심하게 내버려 둡니다. 신발이 뒤엉키고 오래된 물건이 쌓이고 불 꺼진 채로 방치됩니다. 그곳을 보고 있지 않아도
마음은 그 정체된 공간을 닮아갑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 막혀 있으니 사람도 막히고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집을 자주 찾는 사람, 누군가를 맞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현관은 다릅니다.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작은 환영의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관계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이 재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돈과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관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심리의 상징이라고요. 외로움, 빈곤감, 관계 단절은 모두 닫힌 문과 함께 시작된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무심히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집이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재물도 관심도 따뜻한 관계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셈이지요.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관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남이 와도 불편하고 내 마음도 막혀 있는 자리라면 그 집 주인의 삶도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이 커지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과 연결된 문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닫힌 문이 실제 문일 때 더 무섭습니다. 매일 오가는 곳이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현관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쌓인 물건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닫혀 있습니까? 그 답이 당신의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승이 경고한 첫 번째 금물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깨진 물건, 망가진 물건입니다. 현관에 보면 깨진 화분, 금간 접시, 부러진 우산, 고장난 장식품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쓸 수 있으니 그냥 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승들의 말은 다릅니다. 깨진 물건은 깨진 관계를 부르고 망가진 물건은 망가진 운명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깨진 물건을 보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결핍과 불편함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에 이런 걸 버릴 만큼 내 삶은 여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그 생각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관계에서도 부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납니다. 한 심리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 앞 출입 공간이 지저분하거나 깨진 물건이 눈에 띄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내보이는데 더 소극적이며 관계 속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관은 남이 가장 먼저 보는 자리입니다. 깨진 물건이 놓여 있다는 것은 난 이런 상태를 감추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내 삶도 틈이 나 있다는 뜻이고 관계에서도 균열을 불러오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깨진 물건은 바로 버리거나 고쳐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도 균열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금물품을 보겠습니다. 쓸모가 없는데 그냥 방치된 물건, 움직이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쓰지 않는 우산 스탠드, 늘 비어있는 신발장 위 바구니, 오래된 장식품, 한 번도 켜지지 않는 조명, 의미 없이 쌓인 박스들. 이런 물건들은 겉보기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요. 하지만 스승들은 말합니다. 머물러 있는 물건은 사람의 삶도 멈추게 만든다고요. 심리적으로도 같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도 혼란해지고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활력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인의 사고와 감정도 정체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걸음이 줄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때 공간에서 움직임과 변화가 없으면 삶에서 변화도 사라집니다. 그 정체가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과 관계도 자연스럽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현관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곳에 쓰지 않는 물건, 방치된 물건이 쌓여 있다는 것은 내 삶도 멈춰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맞이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인연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언의 신호가 당기는 셈이지요. 그래서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치워야 기운이 움직인다고요. 물건의 흐름은 사람의 흐름이고
공간이 열리면 인연도 열린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리와 정돈이 곧 운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깨진 물건을 버리고 멈춘 물건을 치운다는 것은 그저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틈을 메우고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 작은 정리,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일은 지금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운과 관계와 희망을 불러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물 아이템은 오래된 신발, 버려졌지만 치우지 않은 신발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물건이 신발이지요. 하지만 오래 신고 닳아버린 신발, 더는 쓰지 않는데 쌓아둔 신발, 누구 것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신발이 자리 잡고 있다면 스승들은 이것을 매우 나쁜 징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은 움직임을 뜻하고 신발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역할을 다한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 신발을 붙잡아 두는 것은 내 삶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인연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신발이 계속 놓여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랑과 일에 매여 있다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가는 말했습니다. 물건 정리는 마음 정리이고 특히 신발은 삶의 방향을 새로 정립하는 상징적 의식이라고요. 오래된 신발을 치우는 순간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걸을 용기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먼저 현관에 있는 오래된 신발을 치워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서 오래된 감정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네 번째 금물 아이템은 시든 화분과 죽은 식물입니다. 집에 식물을 놓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현관에 초록을 두는 것은 환영과 생기를 의미하지요. 하지만 그 식물이 시들고 죽어가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승들은 이것을 가장 나쁜 기운이라 했습니다. 죽은 식물은 죽은 관계를 상징합니다. 생기가 없는 인간관계, 돌보지 않는 인연, 소통이 끊긴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식물은 돌봄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돌보지 않는 식물을 방치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과 관계도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 가운데 집안의 화분이 시든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은 내 마음도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니 시든 화분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내 인간관계가 멈춰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 공간을 치우고 새로운 화분을 두는 순간 내 마음에 다시 관심과 따뜻함을 주는 첫 행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금물 아이템은 먼지 쌓인 장식품입니다. 장식품은 무엇입니까? 보여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나의 취향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식품이 먼지 덮이고 방치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자신의 욕구가 방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나도 나를 돌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장식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여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노년의 고립이 가장 무서울 때는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지요. 그것이 곧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의욕도 꺼지는 상태입니다. 먼지 쌓인 장식품을 닦아내고 다시 자리 잡아준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다시 인정하는 징표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안에도 생기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스승들은 이 세 가지 금물품을 말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멈춘 물건은 멈춘 인생이고 죽은 물건은 죽은 관계이고 방치된 물건은 방치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관계도 돌봐야 꽃처럼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분을 돌보듯 사람을 돌보고 나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관의 물건 상태를 고친다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가꾸는 의식입니다. 관계를 외롭게 만들지 않고 내 마음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외로움을 줄이고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첫 변화가 됩니다. 여섯 번째 금물 아이템은 현관 앞에 쌓인 쓰레기나 방치된 물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정리 못한 흔적 같지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현관은 집과 바깥을 잇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첫 통로입니다. 이곳에 쓸모없는 물건과 쓰레기를 쌓아둔다는 건 내 스스로 내 존재를 하찮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만나러 와서 문 앞에 쓰레기를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이 집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집은 자식도 배우자도 그만큼 가볍게 보게 됩니다. 현관 앞이 정돈된 집은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더더욱 집의 첫 관문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정돈된 현관은 존엄을 지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금물 요소는 닫힌 분위기와 어두운 현관입니다. 빛이 없고 좁고 막혀있는 구조는 사랑과 기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세상이 멀게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이 감정은 삶의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현관이 막혀 있고 어둡다면 우리 마음도 닫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빛을 켜고 문을 조금 열고 환기를 시키는 행위는 나는 세상과 이어지고 싶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풍수에서도 말합니다. 문 앞이 밝으면 귀인이 들어오고 어둡고 막히면 각종 인연이 멀어진다고요. 노년의 외로움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있던 시간이 집의 분위기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문 앞 신발이 흩어져 있거나 우편물이 쌓여있는 집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공간은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집입니다. 주인 역시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현관이 밝고 환하고 정돈된 집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그 밝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향한 환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관은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다. 실제로 집을 바꾸면 사람이 변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자주 하고 밝은 조명을 두고 식물을 놓으면 기회도 사람도 도움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물 아이템을 알았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질문이 생기지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운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한 가지 버리기입니다.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해도 현관에서 하나씩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낡은 박스, 오래된 신문, 안 신고 방치된 신발, 마른 먼지 같은 것들요. 하루 하나만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묵은 짐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밝은 조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현관이 어둡다는 건 마음이 움츠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전구 하나만 바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빛은 사람을 초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아진 현관은 나를 환영하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발입니다. 신발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관계도 흐트러져 있다는 뜻이지요. 신발을 줄 맞춰 놓는 것은 나는 세상을 차분히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현관을 물건이 아닌 나를 초대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물건 쌓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관은 집 안에 나를 맞이하는 첫 자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서 와, 잘 돌아왔어라고 말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존재를 환영하는 공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나누는 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방문객이 없는 날에도 현관을 환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올 때만 치우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때문에 밝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 사는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집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변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현관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면 운도 따라옵니다.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갈 때 한번 현관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나를 환영하는 공간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을 환영하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밝게 만드는 행동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한 현관은 곧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과 세상을 맞이할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지요. 정돈된 현관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내 마음과 시간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외부로도 전달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관을 돌보는 작은 습관은 사실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을 돌보는 사람은 정서 안정감이 높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 외로움과 단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현관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집에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초인종입니다. 관계는 바로 그 초인종을 누르는 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환하게 준비된 현관은 방문객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나아가 내 마음에도 기쁨과 기대를 불러옵니다. 현관을 정리하며 마음을 돌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세상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현관을 정리하고 밝게 한 행동이 내일의 따뜻한 관계, 안정된 마음, 기분 좋은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관을 돌보는 일은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관계는 초인종을 누르는 손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그 손길이 만든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노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현관이 단순한 집의 출입구가 아니라 노년의 인간관계, 외로움, 삶의 흐름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깨진 물건, 방치된 신발, 죽은 화분, 먼지 쌓인 장식품, 쓰레기와 어두운 공간까지 현관에 놓인 작은 것들이 당신의 운명과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작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버리기, 밝은 조명 유지, 신발 가지런히 놓기, 현관을 나를 환영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기, 방문객이 없는 날에도 환하게 유지하기. 이 5가지 습관만으로도 관계와 마음 그리고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집 현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 속 금물 아이템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 집 현관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참고해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법과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관계와 행복, 운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